자, 드디어 CES 2023의 실체가 공개되는 퍼블릭 데이입니다. 미디어 데이에서 만났던 다양한 신기술들을 만나볼 수 있을 텐데요. 네, 어제 키노트와 미디어 발표에서 보였던 그런 흐름들이 오늘도 감지될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모빌리티 분야가 제일 궁금해요. 모빌리티 분야랑 가전 부분, IT 부분, 메타버스 다양한 신기술이 있을 텐데요. 우리 책임연구님은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신지요? 저는 제 관련 분야인 로보틱스 관련해서 신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먼저 살펴보고 싶고요. 가능하다면 BMW D의 실체가 어떤 건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어제 그 컨퍼런스와 오늘 그 현장의 부스가 어떤 차이점과 아니면 유사점이 있을지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전기전자 신제품들하고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네, 정말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CES 2023을 같이 즐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오늘 스텔란티스의 키노트에서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근데 스텔란티스가 다른 그런 완성차 기업들 대비 ESG 중에서도 특히 넷제로 탄소 중립에 대한 선언을 좀 늦게 한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탄소 중립과 관련하여서 현재보다 탄소 배출을 50% 감축하겠다고 한 그 연도를 2030년으로 했고요. 그리고 2038년까지는 넷제로를 완전히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보통 다른 기업들이 2040년 정도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약간 당겨서 늦게 발표를 했지만 그 넷제로를 이루겠다는 연도는 조금 더 이른 연도로 발표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강조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차인데요. 이제 모델이 두 개를 이제 컨셉 모델로 선보였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푸조의 그런 전기차 컨셉 모델은 디자인이 특히 많이 강조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외관과 실내 디자인이 많이 강조가 되어서 푸조의 CEO가 설명을 할 때 특히 이제 얼루어라는 단어, 이제 매력적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요. 그만큼 이제 디자인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기차 모델로 스텔란티스가 미국의 램 트럭을 인수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술력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전기차로는 픽업 트럭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이제 소비자들의 컨선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램 1800 레볼루션이라는 전기차 컨셉 모델을 선보이면서 여러 가지 좀 기술들을 이제 내세웠는데요. 먼저 이제 충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컨설이 당연히 있을 텐데 픽업 트럭의 소비자들인 그런 하드워커 얘기를 하면서 충전에 대한 고민 없이 그 자동차를 탑승하고 그리고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마치 로봇 청소기처럼 그 배터리 충전기가 차량으로 다가와서 차량 밑으로 들어가서 충전하는 그런 기술력을 이제 보였고요. 그리고 차 안에 그런 시트를 좀 자유자재로 접을 수 있어서 이제 폴딩을 할 수가 있어서 안을 좀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램 트럭의 그런 1800, 램 1800 레볼루션 그 컨셉 모델에서 선보인 부분이 되게 이색적이었습니다. But it's only being used for R&D purposes. It's not 147 different currencies. 프론트? 오케이. 이게 기존에도 원래 있었는데요. 기존에, 기존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알렉사를 이제 차량에 예. 그 차량 플랫폼 위에 이제 맞아요. 그냥 저기 AI 펑션만 딱 줘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지금 르반트에서 보여주는 거는 알렉사 예. SDK라고요. 아, 기본적으로 엠베디드가 맞는데 예. SDK를 저희가 제공을 해서 이제 좀 더 디벨로퍼들이 이제 개발하기 편하게 해주는 아, 이게 거의 1세대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저기 르반떼가 그래도 이제 프리미엄 모델이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이 그 알렉사 오토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지원하는 그런 어떤 그 고급 기능들이 좀 있을까요? 알렉사에서 지원하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제공이 되고요.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알렉사 콜이라든지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라든지 그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콜링 콜링. 얘기하고요. 예. 알렉사 간에 이제 통화가 되는 것처럼 자동차 알렉사에서도 예를 들면 집에 전화를 걸어줘 하면은 집에 있는 알렉사에 전화를 건다거나 예. 그런 그 멀티 디바이스를 쓰는 유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 가지 그런 5가지 저희가 그 도메인을 좀 얹어서 추가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본 알렉사에다 차량용 도메인 좀 예, 추가된 맞습니다. 거고 예. 그 모델은 엣지에서 돌아가요? 아니면 클라우드에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입니다. 저는. 그러면 근데 엣지도 쓰긴 합니다만 엣지도 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예. 클라우드 같은 베이스. 그러니까 엣지랑 클라우드 하이브리드인데 이제 예. 클라우드에 조금 더 베이스가 가 있고. 맞습니다. 예. 그 알렉사라고 했을 때 그런 그 오작동의 확률은 얼마나 있는지요? 기본적으로는 그 예. 저희 쪽 알렉사 디바이스의 오작동 확률이랑 동일하게 그렇죠, 보고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궁금해서. 예.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지만은 그 네네. 어느 정도 그 기본 그 소음을 다 포함했을 맞아요, 때 맞아요. 차량에서 또 소음이 많으니까. 예, 예. 20-30% 많아도 20-30%. 아, 차에서 차량에서 노이즈가 많을 때 20-30%. 저희가 예. 루시드에 아마존을 넣었다. 이게 끝인가요? 이거는 뭐가 더 이게 저희가 세대가 좀 이제 예. 더 단계가 있는데요. 예.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저희가 저긴 1단계, 여기 2단계. 예. 예. 첫 번째 알렉사 SDK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플랫폼 위에다가 SDK를 제공해서 예. 거기서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엠베디드 하는 거고요. 예. 지금 이 루시드에 얹혀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ACA라고 해서요. 예. 아마존 그 커스텀 어시스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자체를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그 IVI 플랫폼 IVI 플랫폼 IVI 공동 개발을 자체를? 했어요. 그럼 예. 이제 UI 같은 것도 막 바꾸고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OEM에서 그 원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협력을 하면서 같이 이제 커스텀을 해서 가장 그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예를 들면 그 모든 OEM이 본인의 이제 브랜드를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알렉사를 예. 제공한다고 해도 예. 알렉사밖에 못 씁니다 하면은 굉장히 그 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그 브랜드라든지 예를 들면 하이 현대를 쓰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들 같이 커스텀을 하는 기본적으로는 그 OEM에서 생각하시는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쵸. 알렉사에는 알렉사에 특화된 저희가 서티피케이션 그 맞아요, 그래픽 맞아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두 부분을 어차피 사용하는 영역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알렉사의 컨셉을 갖고 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뭐 위젯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제한을 드리고 그게 만약에 채택이 되면은 그걸 사용을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이제 인포테인먼트 그 하드웨어부터 이제 같이 참여해서 하시는 아닙니다. 하드웨어는 저희가 참여를 안 하고요. 하드웨어는 이제 소프트웨어만. 루시 그러니까 아마존에 와서 재밌는 부분은 1세대, 2세대 업그레이드 되면서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좀 더 깊숙이 들여오려고 하는 네. 시도가 보입니다. 1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자동차 차량 UX는 그대로 두고 본인들의 AI 그 알렉사 SDK만 제공해서 연결하는 네, 들어왔었는데 네. 루시드에 탑재된 2세대를 보니까 IVI 시스템의 그런 기본적인 UX까지도 커스터마이징을 네. OEM과 협력해서 한다고 하는 걸 보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렉사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하고 OEM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조합하는 이런 네네네.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향후에는 어떤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개발 이런 것도 네. 좀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죠? 네, 뭐 사실 얼마큼 관심이 있는지 야. 모르겠는데 이게 어쨌든 아마존의 관심은 차량에서 예. 쓸 때는 데이터인 데이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AWS 수집하기 위해서 연결하고 직접적인 이런 IVI 시스템에 들어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So in the EQE we can see Inca Entertainment, right? You can see Inca Entertainment, yeah. Okay. Then you see the colleague over there sitting on the passenger screen, Oh. on the passenger seat. This is Ingolf. Ingolf is an expert in the field of, especially of Dolby Atmos, and he can give you a demo inside. Okay. That'd be awesome, yeah. Okay. So what we have here, the standard equipment, is the standard screen in the middle, as you can see, right? And over there, at the booth over there, there's also an EQS sedan. Yeah. EQS AMG, which has the hyper screen. Right. Yeah. Hyper screen Yeah. from LG Display. Exactly. Yeah. Exactly, and this is 1.4 meter long surface Yeah. with 3 It's really good. displays underneath. And yeah. there is a proactive AI, right? Proactive AI, the MBUX. Yeah. MBUX. MBUX is Yeah. a UX system of Mercedes-Benz. Can you buy EQE in the market or? You guys produce- not yet. not So yet, market okay. introduction in the USA is going to be in spring this In year. spring this year. Yeah. Oh, soon. So it's very soon, Yeah. really soon. Yeah. Yeah. 0 hour, 9 a.m.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벤츠가 전시에 참석을 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이제 비전 EQXX를 요 차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1000km를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작년에 벤츠가 두 번의 테스트 유럽 주행을 통해서 1000km 이상을 주행한 부분들. 그러니까 한 번은 1200km를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이 하나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이제 배터리 기술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실리콘 배터리를 얘기를 하는데 그 실리콘 배터리가 이제 기존의 흑연에서 실리콘으로 바뀌는 부분들 이제 이번에 테크 트렌드 와치에서 실리콘 배터리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리콘 배터리 비율이 5%나 7%나 한 10%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 흑연을 실리콘으로 바꾸면서 배터리 성능을 높였고요. 그 다음에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통해서 1000km 가는 전기차를 하나의 컨셉카로 제시를 했습니다. 혹시 이 차는 배터리 셀 어느 회사 거 쓰는지 알 수 있나요? 그건 알려져 있진 않은데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최근에 실리콘 배터리가 이슈가 되면서 국내 배터리 3사도 실리콘 배터리를 가고 있고요. 테슬라가 실라이온이라고 실리콘 배터리 업체라는 인수를 했어요. 그 다음에 벤츠는 이제 사일러라고 하는 실리콘 배터리 업체를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사일러의 실리콘 배터리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지 않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 배터리는 뭐 전고체 배터리 가기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나요? 그거보다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그 기존에는 배터리 응급제는 흑연을 썼는데 그 흑연을 실리콘으로 바꾸면 성능이 한 20-30배 좋아지거든요. 근데 다만 뭐냐면 실리콘을 바꾸게 되면 이게 이제 부피가 뭐 줄어들었다 늘었다도 하고 약간 위험해지는 게 있어서 그걸 어떻게 막느냐가 지금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실리콘 배터리가 지금 벤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4680 배터리도 실리콘 배터리고요. 그 주요 배터리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앰비전트의 인테리어 쪽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가운데 보이시는 저 시트를 저희가 피보팅 벤치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저게 그 지금처럼 앞부분을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회전하면은 사이드 쪽을 보면서 하는 식으로 90도 회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4명이 탑승할 때는 지금처럼 전방을 보는 뷰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6명이 탑승할 때는 이제 저 시트를 돌려가지고 이제 6명이 탑승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시트를 폴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킥보드를 들고 타신다던가 아니면 커다란 캐리어를 들고 타신다던가 휠체어를 타고 타시는 분들은 이제 저 부분을 폴딩해가지고 자기의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트 옆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플러그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동 휠체어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은 이제 그 플러그를 통해서 충전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쪽에 보시면은 코너에 이제 세로형 디스플레이 4개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저 4개의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아까 설명드렸던 통합 필러 무드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필러 무드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 카메라가 이제 실제 주행 환경을 촬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야각에 맞게 이제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 부분이 디스플레이지만 마치 밖에 있는 실제 주행 환경과 연결된 창문처럼 보이게 그런 식의 기능을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 보면은 이제 실제 주행 환경에 뭐 레스토랑에 광고가 든다던가 아니면은 그 쿠폰을 다운받는다던가 지금 뭐 스포츠 경기장을 지나가면 거기에 대한 경기 정보를 준다던가 하는 차량 주변에 있는 정보를 주행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넣었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환경에서 모두 적응이 가능한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동형 오피스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레저 캠핑카로도 활용할 수 있고 운전자가 지금 현재는 자율주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운전자가 없는 상황이면 주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캠핑 트레일러로 요 컨셉을 만들어서 내가 몰고 다니면서 필요하면 이제 캠핑 트레일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벤치 모드로 했을 때 또 공간이 상당히 넓어지던데요. 그 넓어진 공간을 이제 그 소비자가 마치 내 집 안방처럼 뭐 신발을 벗어서 보관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음료수를 보관할 수 있는 그 실내 공간 활용은 어떻게 그렇게 기획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이게 또 2에서 보셨던 이코노 시스템이라는 굉장히 컴팩트한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그 구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가 이코노 시스템이 있는데 빼고는 전부 다 실내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격벽을 세워서 트렁크 공간을 따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코노 시스템 위에 뭐 걸터 앉아서 뭐 테이블을 놓고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하나 어떤 거는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냥 넓은 공간을 하나 주고 나서 그걸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공간을 활용할까? 약간 커스터마이징, 공간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은 무궁무진하게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So what we have here, we announced this last year at Consumer Electronics Show, but we're going to talk about it a little bit more. We've learned some things since last year that are important. But this is a tractor that we built. It's an 8R tractor. It's in production today around the world, and we've made this an autonomous vehicle. And the way we made this an autonomous vehicle is we put some technology on the machine. So on the front of this machine, you have 3 pairs of stereo cameras that look out front to see what's happening. And then we have 3 pairs on the back so that we get a 360-degree view of what's around this machine. And then we use a machine learning algorithm where we have captured many images of a field and what it means for the field, for the tractor to go through the field. And we've trained an algorithm, a machine learning algorithm, to know what they're actually seeing. 작년 CES에서 소니가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소니와 혼다가 이제 협업을 하여 만든 이제 아필라를 이제 볼 거고요. So what's the new technologies in Afila? Wow, there's a lot to talk about with the technology in Afila. Starting off with the 45 cameras and sensors that surround the vehicle, delivering level 2 plus or level 3 autonomous driving. Outside of that, on the in-cabin experience, you're able to take advantage of 360 reality audio, which is Sony's signature surround audio, be able to enjoy Sony Pictures movies with Bravia Core, and also be able to utilize, of course, our partnership with PlayStation by also integrating PlayStation gaming into the car itself. And so Sony and Honda is collaborating, right? But why does Afila in the Sony's booth? That's a great question. So it is an EV or an electric vehicle, and a big part of that is the integration of the electronics, which does come from Sony. Now, Sony Honda Mobility is a separate company, so it is a collaborative effort. So it's not just about Sony Electronics or just about Honda as a vehicle maker. It's a separate company known as Sony Honda Mobility that's fully responsible. The decision was made to put it into the Sony booth because of all of the electronics and implementations that make it such an incredible vehicle. CES가 이제 그 라스베가스 모터쇼라고 불리기 전에는 그 전자 회사들이 이제 CES 주역인데요. 이제 올해에도 물론 삼성전자가 그 주역 중에 하나입니다. 미디어 발표에서는 커넥티비티를 강조했는데, 전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강조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시력자를 위한 그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저시력자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다 더 화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TV itself is aluminum mode on this side, regular on this side. So when you wear those glasses, it's going to give you a visual impairment, and this side will look blurrier. Then you'll notice this side will clear up like the edges in the contour. So the aluminum mode is for some people who has the low. 삼성전자가 CES에서 레디케어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이게 어떤 기술이냐면은 이제 차 안에서 이제 운전자가 잠시 좀 졸렸거나 아니면은 주의가 분산될 때, 그때 이제 운전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기술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제 카메라,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기술, 그리고 이제 안면 인식, 그리고 그런 이제 수집된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데이터 앤 애널리틱스 기술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인캐빈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그 차 안에서 선보인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이제 음향을 이제 내놨는데요. 레디튠이라고 해서 차량 안에 탑재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의 기술력과 삼성의 소프트웨어를 결합을 해서 그 차 안에서 이제 모드를 뭐 라이브 모드, 뭐 클럽 모드, 아니면은 이제 소비자별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차량 안의 엔터테인먼트 음향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네, SK는 8기 계열사가 이번에 CES 2023에 참석했는데요. 전체적인 테마는 행동, Together in Action이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로 글래스가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지금 CES 첫날에 그 CTA에서 테크 트렌드에서 나왔던 그 제품이죠. 그러니까 제로 글래스가 헬스케어 제품인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 뭐 의료기기로서 허가나 이런 걸 받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한. 아, 그럼 디지털 헬스케어의 일환으로 제로 글래스를 환자가 쓰면 어떤 이렇게 예.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요. 네, 분석 서버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결과를 환자들에게 알려. 제로 글래스를 들어봤고요. 예, 보통 이제 글래스 붙으면은 AR, VR, 메타버스하고 관련된 그렇게 스마트 글래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용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디지털 헬스케어의 웨어러블 그렇게 기기의 하나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상용화는 아직 되지 않았는데 향후에 기대 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SF 배터리는 지금 현재 현대 아이오닉 5, 6, 그리고 EV60, 70, E90까지 지금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이고요. 최대 급속 충전 시간 18분으로 현재 양산되어 있는 차종 중에서 가장 빠른 급속 충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격실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실제 TP 솔루션이 반영되어서 지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한 팩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게 아마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자율주행 플랫폼 같습니다. 생각보다 큰데요? 네. 맞아요. 기존의 ZF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전기차 플랫폼에다가 이제 ZF 협력사를 통한 센서 시스템 이런 것도 장착이 될 거고요. 실내 디자인만 봐도 굉장히 좀 이제 상용화가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역시나 전기차 시대로 와서 그런지 맞아요. 부품이 정말 네. 간소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미디어 발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어떤 전기차 플랫폼과 자율주행 플랫폼을 나누지 않고요. 전기차 플랫폼과 자율주행 플랫폼 합쳐서 하나로 좀 가는 트렌드가 좀 나타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 ZF 프로 AI라고 하는 자율주행 ECU하고 통합 ECU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카메라나 라이다나 레이더 이런 것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플랫폼에서는 뭐 이제 그 모터나 EXL 같은 것도 같이 묶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요 ZF가 강조하는 게 이제 SD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에서 이게 그러니까 원 랭귀지 하나의 어떤 플랫폼으로 명령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뭐 사용자에 따라서 이제 세팅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뭐 브레이크라든가 조향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제 여기서 제공을 하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는 이제 OEM이나 소프트웨어 컴퍼니가 제공하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볼보 EX90이에요. 이게 이제 올해 되게 화제가 되는 차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자율주행 프로세서를 적용한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루미나의 장거리 라이다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양산에 들어가면 라이다도 엄청 싸질 거란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의 오린 프로세서라는 자율주행 프로세서하고 루미나 라이다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앞으로 어떤 자율주행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제 봤던 그 발레오 라이다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발레오의 예전 라이다는 이제 단거리 라이다인 거죠. 단거리 라이다인데 요거는 이제 장거리 라이다, 250m 라이다고 그래서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550 나노로 가면서 좀 세게 쏘는 이렇게 좀 있는 거죠. 볼보 EX90이었어요. 중요하게 봐야 될 차량. 모빌아이가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는 제일 잘 팔리는 그러니까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 이제 작년 7월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1억 1,700만 대의 모빌아이 카메라가 달려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 수집이나 카메라 센서 이런 걸 독점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마도 이제 4세대, 5세대 자율주행이 조금 뒤로 밀리고 2세대, 3세대 에이다스가 아직은 또 중요하다고 여겨지니까. 맞아요. 작년에 마이애미 자율주행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마이애미에 차가 도착해서 2주 만에 자율주행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이 친구들 얘기 뭐냐면 대략적으로 마이애미 정밀 지도가 이미 있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AI를 충분히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차가 와가지고 튜닝만 했다 뭐 이런 발표를 해서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도시를 하나하나의 도시를 이제 어떤 그 자율주행화 해 나가는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세팅된 거로는 한 로봇이 하나의 기능만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한 거는 문 여는 거하고 엘리베이터 컨트롤하는 거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문 여는 로봇 따로, 엘리베이터 컨트롤하는 로봇 따로, 이렇게 두 가지 로봇으로 보여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엘리베이터 버튼을 중앙 이제 서버랑 연결돼서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고 직접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네. 카리아드를 잠깐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카리아드요. 네. 네, 카리아드는 폭스바겐 그룹 산하의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하는 맞아요. 회사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카리아드가 이제 새로운 전기전자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 플랫폼 가져가는데, 뭐 작년에 CEO가 바뀌어서 어떻게 될까라는 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제 카리아드에서 주도해서 작년에 자율주행차 퀄컴 10억 유로, 이노비즈 40억 달러 계약에 큰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26년부터 폭스바겐의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가져가는 그 중요한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To make it very clear that Volkswagen, CARIAD are okay. Well, thank you again for your attention. Is there any conflict between the conventional teams and the new SDV teams? The software that we will bring this year was already defined with this approach. It does not work for all applications yet. So you cannot do everything with a container runtime. This is why you still have platform and vehicle updates, right? Okay, so you okay. still have update possibilities for updating vehicle. You still have lifecycle management for parts that cannot run in this containerized runtime. But When do you think the Volkswagen.OS will be stabilized, you think? And we can meet in the market? the Volkswagen OS we're already doing, and we're Yeah, already right. so Yeah, we have yeah. it right now already. Parts of it is already in the market. We'll ship next iteration Okay. this year with the next platform release, and then with the subsequent platform release, we will fully in-source all of this operating system, especially for this high-performance compute nodes. Okay, and then okay, we will have this unified architecture, including the backend. Okay. This application runtime that I've shown is already coming to market. We're already in development. We're in the final stages. It's coming to the market this year already. Okay. 네, 이곳은 베네시안 홀의 유레카 파크이고요. 이제 유레카 파크는 CES의 스타트업들이 모인 곳으로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 뭐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그런 아이디에이션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걸 함께 보시죠. 또 모빌리티도 올해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관련해서 선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기업도 Above Sea Beyond Limits라고 해서 지금 더 블루 모빌리티 레볼루션이라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how are you? Hello. Can you explain the technology of your company? Yes. So it's a boat that is actually flying in the ground effect Oh, I see. above the water without touching the water. So it goes extremely fast. It's green. It's propelled by electric engines, and it can transport passengers. Yes. Up to 300 kilometers an hour to distances up to 300 to 500 kilometers. Oh, I see. This is the transport of the future, using the sea as a free infrastructure. You don't have to build any motorway or railway, and you can transport along the shoreline many passengers. 그래서 보면은 cheaper than a plane, 비행기보다 싸고 faster than a boat, 예, 배보다는 빠르고 물에 닿지 않고 바다 위를 바로 주행하는 그런 모빌리티이고요. 넷째로 탄소 중립을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So it's kind of wheelchair mobility. Yeah, exactly. It's a stair climbing wheelchair. The new technology is the combination of a self-balancing wheelchair and the stair climbing technology. And it's autonomously. So we can I drive see. stairs autonomously. 네, 자율주행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균형에 대한 기술력을 이제 보였다고 하고요. 회사 이름은 스키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do you sell this now or when do you? We are plan to selling it in commercial? Europe, but not yet in the US. Oh, But we are planning to enter this market, yeah. 유럽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When did you found your company? 2017. 2017. 2017년에 창업을 했고요. 우리나라 스타트 업체처럼 자국 내 아니면 유럽에서 팔고 있는데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로원의 스타트업들과 CES 2023에 오신 목적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그 스타트업 육성을 하고 있으니까 스타트업 육성에서 그 스타트업들을 이런 스타트업 행사 또는 혁신 행사에 같이 참여를 시키고 하는 것들은 이상적인 활동이에요. 이번에 그 CES 이제 유레카 파크가 전 세계 스타트업들이 모이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들 이렇게 많은 스타트업을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유레카 파크는 여러 번 계속 봤는데 사실은 여기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그 한국 스타트업 이코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주로 이커머스 쪽이 많았는데 아주 옛날에 또 다른 것들이 있었죠. 근데 2015년에서 17년부터 그 사이에 한국 스타트업이 새로운 중흥이 오면서 디텍도 좀 굉장히 많고 예를 들어서 NPU 같은 반도체 설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스타트업들이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을 보자면 엄선했긴 하지만 굉장히 저희들 수준이 높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또 한국 스타트업 업계에서 또 많이 진출하고 있어서 느낀 거는 한국 스타트업 굉장히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 국내 행사도 있지만 해외 행사에 많이 진출하고 좋은 기회를 많이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름은 오토L이고요. 자율주행 기술에 들어가는 라이다 회사고요. 자율주행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을 테고 물류형 로봇이나 그리고 보안 이런 쪽에 거리 검출까지 하는 3차원 카메라와 같은 역할을 하는 라이다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럼 기존에 나와 있는 라이다 카메라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여러 라이다 업체들을 찾으면서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리고 가격이나 현대 자동차 회사에서 원하는 가격하고 성능하고 이런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이런저런 요구 사항을 알려드리면서 개발해달라고 요청을 해드렸는데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해보자 해서 이제 현대자동차에 있을 때 내부 과제로 시작을 했었고요. 저희 라이다를 양산해 줄 수 있는 업체를 국내에서 찾았었는데 아시다시피 라이다는 양산된 이력이 없어서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해야겠다. 그 생각에 이제 운 좋게 저희가 합격해서 2년 동안 육성을 받고 작년 이제 5월 달에 군사 창업을 해서 성공리에 지금 시리즈 A까지 투자 받은 업체입니다. 일단 저희 스타트업과 쓰는 아동 ADH를 게임으로 이용해서 진단까지는 아니지만 스크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 아동에 대해서도 인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타겟 유저인 아동들이 가장 자연스럽고 일상의 어떤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매개체를 저희가 선정하였고요. 따라서 게임을 이용하게 되면 아동들이 이제 즐겁게 하면서도 인지 능력을 강화하거나 또 ADH를 스크리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근육과 관절의 신체 정보를 활용해서 고객에게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맞춤형의 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미용 지표가 있는데 미용 지표는 저희 알다시피 신체 비율하고 전신의 사이즈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통증 지표는 제 자세, 거북목이나 둥근 어깨 같이 나쁜 자세들, 그리고 관절이 이제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이런 관절 가동 범위들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운동, 스포츠 기능들에 있어서는 밸런스 능력, 그다음에 근육 기능 이런 전체적인 정보를 이제 50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저희가 추출해서 예측 지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 지표가 이제 프리딕션 인덱스로 다칠 수 있는 리스크를 감소시키도록 예측을 해주고 그다음에 수영이나 골프도 써 있는데요. 수영이나 골프는 어떤 인덱스인가요? 그렇죠. 저희 이제 동작을 분석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부상 지표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관절들에서 내가 이 나쁜 자세나 동작으로 인해서 몇 %의 어느 관절에서의 부상이 있을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둥근 어깨가 있고 어깨 유연성이 안 좋으면 골프할 때 백스윙을 할 때 이제 신체적인 어떤 장애로 인해서 운동상의 장애로 같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제한 사항들을 신체에 대한 거를 분석해서 스포츠에 대한 예측 지표를 같이 내는 겁니다. 네, 오늘 CES 2023 본전시 첫날이었는데요.
네, 정말 열심히 재밌게 봤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나요? 네,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까 아마존 부스가 가장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점이? 자동차에서 올라오는 많은 데이터들을 그들의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뭐 개인화된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알림 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아마존 클라우드 AWS 기반으로 이제 구축을 해놓은 것들과 그리고 차량 내 인포 시스템에 이제 알렉사를 탑재를 해서 알렉사 탑재뿐만이 아니고 이제 IVI의 UX까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2세대 모델까지 나온 걸 보면은 아마존도 이제 모빌리티 쪽에 이런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이제 자동차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더 많이 준비되어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사모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오늘 그 스텔란티스의 키노트하고 함께 키노트를 보고 이제 부스도 봤는데요. 네, 스텔란티스가 그 픽업 트럭 브랜드 램을 샀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선보인 게 램의, 그러니까 픽업 트럭의 전기차 브랜드인 이제 레볼루션을 이제 선보였는데요. 그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가 그 충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근무할 때 주로 이제 노동을 할 때 사실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마치 무선 청소기처럼 그 충전 이제 그 모빌리티 일종의 충전 모빌리티가 와서 차 밑에서 충전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시트를 완전히 젖혀서 뒤에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풀 와이드 레인을 접목시킨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차로 모신 밑에 들어가서 들어올리듯이 네. 가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네, 저는 벤츠가 상당히 재밌었어요. 네. 차에 딱 탔는데 그 음악이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냐고 그랬더니 이제 15개의 작은 스피커를 가지고 이제 구현을 했는데 계속 어떤 시연자가 강조하는 게 음이 깨끗하다. 근데 정말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하나의 생활 공간, 영화관으로 바뀌는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미디어 데이가 있었는데요. 뭐 어떤 점이 바뀌었고 또 어떤 점이 뭐 인상적이었는지 짧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저는 일단 소니가 오늘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부스가 사실 CES 개막 전에는 소니 부스에서 강조될 부분이 그 VR 디바이스일 것이다.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의 VR 새로운 그 디바이스도 강조가 되었지만 근데 이제 소니 혼다 모빌리티의 아필라 그 전기차 컨셉 차량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일단 디자인하고 기술력은 뭐 경쟁자들 대비 어느 정도 경쟁 우위를 가질까라는 뭐 그런 부분을 둘째 치고 일단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했다. 사실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쉽지 않고 되게 두려운 일이고 리스크 테이킹을 굉장히 크게 지는 건데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산업의 경계를 허물면서 이런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시대에 그런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기존에 있던 그 비전 AI랑 그다음에 그 내비게이션 AI 이런 기술들을 활용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기술인데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뭐 저희 로보틱스랩 같은 경우도 좀 더 다양한 이제 분야에 있는 맞춤형 로봇을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그 어제 저녁에 이제 어떤 국방 쪽에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쭉 다니면서 보는데 어제 이제 나왔던 것처럼 ZF 옆에 브런스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ZF의 기술들이 이제 브런스윅 선박에 들어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현대중공업 쪽에서도 어떤 협력을 모색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존디어도 차량용 마이컴과 어떤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쓰는 부분. 그래서 지금 자동차 기술들이 이제 타산으로 쫙 확장되고 있는 트렌드가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전시를 쭉 돌았는데요. 정말 변화가 빠르구나.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이 다른 산업을 이끄는 힘이 크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미디어 데이와 본 전시를 아우르는 종합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